안녕하세요. 몽골일기의 구루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떠오를까? 콘텐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MBTI도 J라서 그런지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계획부터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디어만큼은 계획대로 생길 수가 않아요. 정말 사소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게요. 커버곡을 제외한 제 컨텐츠들은 대부분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회수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죠. 저는 컨텐츠마다 조금씩 달라요. 먼저 몽골일기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몽골일기는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을 걷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친구와 나눴던 대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진 이야기, 드라마를 보다가 스쳐 지나간 한 문장. 예를 들면 예전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부터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드라마 제목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메모해 둔 게 시작이었어요. 샤워하다가 떠오를 때도 있고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메모해 두려고 해요.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뒤 다시 보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생각은 최대한 바로 적어두려고 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아이디어가 나중에 다시 보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조금 이따 적어야지 하고 넘겼다가 영영 기억 안 나는 아이디어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이든 메모장이든 일단 적어두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시리즈는 조금 달라요. 몽골일기가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면 그날 시리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컨텐츠예요. 저는 원래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나 친구들 경험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요.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실제 사건에는 실제 사람이 있고 실제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혹시 친구 이야기라면 먼저 꼭 허락을 구합니다. 이걸 컨텐츠로 내가 각색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지 않죠. 괜찮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해요.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쓸데없이 시리즈는 조금 특별해요. 사실 이 컨텐츠는 제가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서 만들게 된 시리즈거든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재밌게 해보자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걸 굳이 한다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것도 그 시리즈만의 재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소라면 이건 너무 사소해서 안 되겠지? 이걸 누가 볼까? 하고 지나쳤을 생각들도 쓸데없이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이걸 진짜 찍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기도 하고
앞으로 이 쓸데없이 시리즈가 한 해 한 해 올라갈 때마다 재밌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꼭 거창한 아이디어만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웃음이 되고 하루를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리즈만큼은 결과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오늘은 또 어떤 쓸데없는 걸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메모를 했다고 바로 콘텐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 과정이 더 오래 걸려요. 이 순서가 더 자연스러울까? 이 부분은 빼는 게 좋을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 메모와 완성된 영상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30분 가까이 길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아니라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조금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까지 썼는데 시간도 꽤 많이 들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끝까지 만든다고 해서 꼭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완성하지 못한 메모들도 휴대폰 안에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영 꺼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 덕분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의 메모가 전혀 다른 컨텐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지금의 저보다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는 것보다 기다릴 줄 아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녹음이 제일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대본 쓰는 시간이 더 어려워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다시 읽어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녹음을 시작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이 말투가 너무 딱딱한가? 조금 더 편하게 말할 걸 그랬나? 여기서는 웃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리고 진짜 소리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혼자 녹음하는데 혼자 회의를 계속 하는 느낌인 거죠. 가끔은 제가 녹음하는 사람인지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참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방금 말 너무 빨랐는데? 여기는 감정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이 부분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은 문장을 몇 번씩 읽게 되는데요. 분명 같은 문장인데 어떤 날은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아무리 해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제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가 싶을 정도로 익숙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녹음을 다 끝내고 파일을 들어보면서 이걸 그냥 올려도 될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편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진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결국 콘텐츠는 혼자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녹음이 끝났다고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또 시작인 것 같아요. 어디를 자를지, 어디를 조금 더 쉬어갈지, 어떤 사진을 넣을지, 썸네일은 어떤 분위기로 만들지, 생각보다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 조금씩 하나의 영상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생각 하나였는데 대본이 되고 목소리가 입혀지고 사진과 화면이 더해지고 마지막에 하나의 영상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신기할 때가 많아요. 특히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작은 차이가 분위기를 정말 많이 바꾼다는 점이에요.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사진을 넣느냐, 어떤 타이밍에 장면을 바꾸느냐, 어떤 문장을 조금 더 오래 보여주냐에 따라 영상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에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편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어울릴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화면이면 더 편하게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맞춰가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몇 초짜리 장면 하나를 고르는데 한참 고민할 때도 있고 썸네일 문구 하나를 정하는데도 여러 번 바꾸게 돼요. 가끔은 이걸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지?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완성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을 때는 처음 머릿속에만 있던 작은 생각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요. 아마 제가 계속 컨텐츠를 만든 이유도 이 과정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영상이 되는 순간까지 그 사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의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때는 지금도 긴장이 돼요. 쓸데없이 시리즈를 처음 만들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어디에 넣어야 하지? 하는 고민부터 들었어요. 그날 시리즈에 넣기에는 너무 가볍고 몽글일기에 넣기에는 조금 뜬금없고 그렇다고 커버곡은 아니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영상이 쓸데없이 영어로 말하기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팝송을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기가 오르듯 팍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재미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괜찮을까? 걱정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조회수도 조금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앞으로도 새로운 걸 계속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는 용기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직도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에는 설레다가도 막상 만들려고 하면 이게 괜찮을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봐주실까? 하는 걱정이 먼저 찾아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씩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된 영상을 올리고 누군가가 그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이나 반응으로 마음을 전해주실 때마다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제 생각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조금씩 나만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려고 해요. 어떤 컨텐츠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구름일기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 정말 진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콘텐츠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 이 장면도 고민해서 넣었겠구나, 이 제목도 여러 번 바꿨겠구나 하고 한 번쯤 떠올려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보내셨을 여러분께 작은 말을 하나 전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셨다면 그 시간들이 절대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게 맞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조금씩 쌓아온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분명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라도 이 시간이 편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몽골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